예, 그럼 이어서 저희 이제 불안정성 중에 다방향 불안정성, 멀티 디렉셔널 MDI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inferior 불안정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커스 테스트입니다. 이 파지리브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갭이 보여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깨의 컨투어 모양이라면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면 AC 유니트가 탁 튀어나와 있고 휴머러스가 내려가서 이 갭이 보이죠. 요게 이제 inferior instability 또는 multi-directional instability. 왜 다방향 불안정이요? 아래로 빠지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깨가. 그래서 요걸 검사할 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잡고 휴머러스의 끝을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요걸 다른 식으로 접근합니다. 자, AC 유니트 앞과 뒤가 느껴지죠? 스캐플라 스파인이 손가락 하나 여기, 손가락 하나 여기다 대세요. 그리고 반대 손을 팔꿈치를 잡으세요. 그러면서 당기면서 이 손가락 끝에서 휴머러스와 AC 조인트를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빠지는 게 느껴져요. 손가락에서. 휴머러스가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렉서리를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통증이 나오지는 않아요. 불안정성이 렉서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검사하는 겁니다. 렉서리가 얼마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예, 뭐 마일드하다, 마를하다, 뭐 아니면 익세시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안정성이 있다 없다, MDI가 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 서커스 테스트 또는 서커스 사인이라고 합니다. 불안정성이 있거나 이제 어깨가 빠졌다는 하는 사람들은 뭐 검사해 볼만 하고요. 어깨가 이제 통증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전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capular dyskinesis test라는 건데요. 뭐 Scapular dyskinesia, Scapular dysfunction 다 같은 말입니다. 스캐플라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Scapular dyskinesis, dyskinesia, dysfunction이라 하는데요. 이걸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액티브한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아령을 보통 1.5에서 한 2kg 정도를 잡고요. flexion, extension, flexion, extension을 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죠? lateral flexion 아니에요. flexion이에요. 그게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요. 특히 내려올 때 요렇게 스캐플라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검사하는 거, 눈으로 봐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플라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파지리브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막 눈에 확 드러나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이제 obvious 하다 라고 표현하고요. 약간 비정상이야. 완전 비정상은 아니야. 이거를 subtle, S-U-B-T-L-E, subtle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이다 라고 하면 그냥 normal 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맥큘러라고 하는 그 연구자가 만들어낸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맥큘러를 쓰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깨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만성으로 있다거나 오버헤드 스포츠, 뭐 공 던지는 야구 또는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라고 하고요. 여기다 손을 대세요. 여기 지금 손 보이죠? 너무 작네? 이렇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 견갑골이 떴다가 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붕 떴다가 들어오는 걸 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이 obvious 하다, 아니면 subtle 하다, 아니면 normal 하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적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치나 재활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캐플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근육들이 작동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 스캐플라 리듬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스캐플라에 붙어있는 로테이터 커프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어깨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르 커프를 다칠 확률이 증가하죠. 재미난 건 이 사람이 로테르 커프 문제도 있지만 다른 근육들이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근육들의 문제를 회복을 안 시키니까 회전근개가 나간다. 억울하다. 회전근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반드시 검사해보세요. 혹시 내가 나를 검사하신 분 있으면요, 뭐 핸드폰을 설치해가지고 본인이 뒤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가족분이라도 검사하셔가지고 내 어깨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남을 검사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인지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시고 재활을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확인하기가 수월해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깨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접근했을 때 어깨의 상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깨가 참 어려워요. 평가하기도 어렵고 관절도 정말 복잡하게 움직이고. 재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재활할 때 제가 여기 밑에 써놨죠. evaluation 꼭 하시고요. thoracic mobility, scapular stabilization, rotator cuff, 어깨 전체의 기능, 몸 전체의 기능, 이런 식으로 재활의 순서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깨에서 안 좋다고 어깨부터 하지 마시고요. 자, thoracic mobility가 왜 중요할까요? 이론적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스캐플라는 levator scapula, rhomboid, trapezius 이러한 근육들로 thoracic spine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몸의 중심이. 그래서 이 thoracic spine의 mobility가 중요해요. 잘 움직여야 돼. 물론 thoracic spine의 multifidus, rotator, erector spine에 그 다음에 뭐 이 서비컬과 연결되는 cervical, 뭐 splenosis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근육의 기능이 그리고 관절의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스캐플라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thoracic mobility. 자, 이렇게 폼롤러로 엉덩이 대주고 무릎 접고 이렇게 윗몸 이렇게 하듯이 플렉션 익스텐션을 한 분절에서 한 2번, 3번 반복하고요. 또 몸이 한 1, 2cm 내려오면 다음 분절이 걸리겠죠. 플렉션 익스텐션 반복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5번에서 한 7번 정도 하게 되면 thoraic에서 쭉 거기서 이 thoracic 상단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플렉션 익스텐션이 잘 나오게 폼롤러로 도와주는 thoracic mobility를 내주세요. 자, 주의할 거. 자, 내가 뭐 운동선수를 한다, 젊은 애들을 한다. 그러면 모빌리티 내기가 되게 쉬워요. 나이 드신 분 한다. 모빌리티를 함부로 많이 내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가 모빌리티가 좋을까요? 20대 운동선수의 모빌리티가 좋을까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사람의 체력 수준에 맞게 모빌리티를 천천히 증가시키세요. 확 증가하시면 다칩니다. 이해하시죠? 근육이 강화돼야 모빌리티도 증가돼서 관절이 더 움직였을 때 근육이 잡아줘서 보호를 해주죠. 무작정 모빌리티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 다쳐요. 그쵸?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주고요. 뭐 나이 드신 분이라면 폼롤러가 좀 뭉개지는 거 있죠. 좀 약한 거. 그래서 이 폼롤러 잘못 샀어 이런 거 있죠. 그게 더 좋습니다. 운동선수는 좀 더 딱딱한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모빌리티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놓아서 다리 하나 올리고 천천히 옆으로 돌렸다가 1, 2, 3, 4, 5 1, 2, 3, 4, 5 돌렸다 돌아왔다 돌렸다 돌아왔다를 반복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빌리티를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천천히 늘려주세요. 또 중요한 거. 이 모빌리티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몸통과 머리를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안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뭐요? 팔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늦게 가는 게 나아. 팔을 돌리려는 게 아니에요. thoracic mobility를 내주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해주면 이것도 액티브하게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도 쓰면서 유연성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빌리티를 액티브한 것도 패시브한 것도 내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흉추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운동 해주시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thoracic mobility하는 운동을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흉추의 움직임을 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회전근개 운동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스캐플라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얘만 좀 나중에, 사실 어버 로테이션은 슈럭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팔을 움직이는 건 나중에. elevation, depression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캐플라, 자, elevation 하니까 어떻게 돼요? upper trapezius, levator scapula, 롬보이드를 갖겠습니다. depression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 latissimus dorsi 등을 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elevation, depression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이 움직이는지, 자, elevation, depression, elevation, depression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retraction, retraction 모으세요, protraction 벌리세요, retraction, protraction. 자, 느끼신 분 있겠지만 retraction 할 때는 thoracic spine을 가볍게 extension 해주는 게 유리하고요. 서비컬을 뒤로 살짝 밀어주되 턱은 당기세요. protraction, thoracic 살짝만 플렉션 해주고요. 턱 살짝 당기면서 고개 살짝 숨겨주시고요. retraction, 흉추 extension 가볍게 해주고요. 서비컬 뒤로 밀어주고 턱은 살짝 당겨주고요. 반복해 볼게요. retraction, protraction. 중요한 거, 팔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시키고 나서 한번 보세요. retraction, protraction 하라는데 팔만 가는 사람들, 또는 팔이 먼저 가는 사람들, 뭐가 문제냐? 내가 이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retraction 하라고 했는데 팔로 휴어러스로 밀어서 스캐플라를 넣는 거야. 그러면 retraction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뉴로머스라 컨트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한번 보고 팔만 가려고 하면 팔의 움직임을 줄이게 해주고요. 흉추와 견갑의 움직임을 유도시키세요. 물론 팔이 가야 돼요. 하지만 팔만 가는 사람들은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retraction, protraction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팔꿈치를 피지 말고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ROM이 좀 안 나온다, 통증이 있다 하면 45도에서 60도 사이로만 올라가고, upper rotation 갈 때는 lateral raise를 하죠. 그런데 팔이 한 60도만 올라가게. 중요한 건 흉추 세우고 경추 뒤로 밀고 턱 당기고,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 ROM 나온다, 통증이 없다, 90도까지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 upper rotation, downward rotation. 로테이션 좀 더 나온다, 그러면 뭐 한 120도까지 upward, downward, upward, downward. 스캐플라를 생각하면서 upward, downward.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키면서 뒤쪽에서 스캐플라를 속질하면서 upward를 하려면 사실 elevation이 되고 upward, downward, upward, downward. 그죠? 다운워드를 할 때요, 그냥 노라고 하지 말고요, 다운워드로 가볍게 리트랙션 하면서 자세를 잡아주세요. 마치 로잉을 당긴 끝 자세 있죠? 그 자세를 만들어주시.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스캐플러의 움직임을 차근차근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시고요. 드디어 로테이터 커프 운동을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 internal, external rotation 운동을 하던 간에 스캐플라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각도가 배에서 뉴트럴로, IR은 뉴트럴에서 배로, 이 바깥으로 초반에 빼지 마세요. 각도를 제한시키세요. 중요한 거, 또 스캐플라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retracted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external rotation 반복하시고, internal rotation 반복하시고, 팔꿈치에 수건을 말아서 넣어주시면 이 로테이터 커프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시킬 때요, 동작을 보여주고 이 사람을 타게 하면서 뒤에 가서 스캐플라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서 IR 또는 ER 할 때 이 사람이 스캐플라를 안정적으로 잡는지 보세요. 또
리트랙션이 돼 있는지 느끼세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리트랙션 하는 훈련을 더 해야 돼. 또 중요한 거. IRER 할 때 특히 이 사람이 자꾸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동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동작을 자꾸 하면요. 잘못된 뉴로머스쿨러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리트랙션 자세가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전근개를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말고 이제 중요하게 조금 더 동작이 나오게 기능적으로 갑니다. 밴드를 뒤로 잡고 이렇게 밀거나 앞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미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쵸? 마치 뭐 푸시업 하듯이. 근데 밴드니까 푸시업보다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밴드를 로잉 하듯이 당기는데 특히 이렇게 팔꿈치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리트랙션 자세를 만들어야지. 흉추 세우고 경추 뒤로 살짝 밀고 턱 당기면서 리트랙트 팔꿈치 뒤로 다 빼면 어퍼 트래피스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잘못된 동작이에요. 자,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운동을 해줄 때도 스캐플라 안정성 푸시 풀 푸시 풀 푸시 풀 할 때도 스캐플라와 흉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밴드로 하는 거요. 어깨에 많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주 약간의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서 약한 훈련을 하면서 뉴로머스와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야. 왜? 스캐플라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스캐플라에 붙어있는 로테러 커프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기 붙어있는 큰 근육들이 힘을 빵 줄 때요. 관절이 안정적이어서 어깨가 다칠 확률을 줄여줍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푸시풀로 간단한 동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본 제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 볼까요? 스캐플라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 특히 overhead throwing을 하는 야구, 배구, 테니스 이렇게 어깨를 강하게 쓰는 운동들에서는요. 이 스캐플라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플러스 목 통증, 거북목 있는 사람 스캐플라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목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거 줄 당길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스캐플라 리트랙션 하고 흉추 세우고 경추 뒤로 살짝 밀면서 턱을 당기라 했죠. 그 자세를 만들어주면 거기 경추의 뉴트럴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세를 리트랙션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스캐플라 리트랙션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리트랙션 잡고 이렇게 Y자 또는 I자 또는 T자 thumb up, thumb down도 할 수 있고 뉴트럴도 할 수 있습니다. W자, 그쵸? 이렇게 외회전 자세 또는 A자 또는 reverse I자로, 그쵸? 뭐 여러 댄스 있잖아. YMCA 이게 아니라 IYTA reverse I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캐플라를 다양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 동작을 할 때 숫자만 채우지 말고요. 스캐플라 리트랙션, 프로트랙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캐플라 촉진하면서 그걸 유도해 주시고요. 경추의 자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깨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거북목의 운동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걸 무작정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스캐플라 안정성이 움직임이 잘 나와야 돼. 그래야지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우리가 스포츠에서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라켓 스포츠 할 때 공을 빵 때리죠? 그럼 어떤 근육을 써요? 전부 다 써요. 코어부터 다리부터 어깨까지. 공을 던져요. wind up, early cocking, late cocking 에너지가 확 충전됐어요. acceleration 공 빵 던지고 follow through. 온몸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 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whole body functional exercise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의 근육을 살려주고요. 하나, 둘, 세 개를 연결하는 근육 운동을 만들어주면서 점차 기능적으로 가고 퍼포먼스 파워 운동으로 진행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의 퍼포먼스를 올리면서 동시에 관절의 안정성을 올려주는 게 애틀레틱 트레이닝의 기본 배경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공을 던지고 있을 때요. 선발로 나왔다가 나오지도 않고 안 나오기로 했어요. 강판이 아니죠. 안 나왔으니까. 그날 갑자기. 자, 여러분들 감독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 결정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큰 결정이에요.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 경기 바로 직전에 바뀌는 거예요.
왜밖에 없을까요? 류현진 선수가 오른쪽 엄지발톱을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팔손이라고 하는 헤드 트레이너와 얘기를 하고 안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다쳤는데 왜일까요? 좌완 투수라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꽝 발에 찍혀요. 근데 이게 마운드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은 데서 꽉 내려와 찍잖아요. 그래서 발에 충격이 있어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아프니까 그걸 꽉 찍을 수 있겠어요? 류현진 선수가? 못 찍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쵸? 그걸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에서 힘을 더 주게 되고 엄지 발톱이 다친 게 어깨를 다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공 던진다.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무릎 안 좋다, 발목 안 좋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요. 그 브라질의 테니스 선수였는데요. 이 친구가 부상 없이 잘하고 있다가 한번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발목 수술을 했는데 발목 수술을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직 발목 수술 재활이 안 됐는데 감독님께서 푸시를 너무 하고 조금 일찍 테니스로 복귀를 했어요. 자, 저희도 재활실 때 테니스를 가볍게 시킵니다. 근데 정규 연습이 들어가면 그 로드가 너무 커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즌 내내 팔꿈치 어깨 손상에 시달렸어요.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냐 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아직 발목 재활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연습 시작하면서 모든 키네릭 체인이 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애꿎은 발목 발 때문에 어깨랑 팔꿈치 다 나갔어. 온몸 재활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제 예전에 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재활하는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대표팀 경기가 해가지고 투수로도 나가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잘 던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발목 다치고 잠깐 쉬고 수술하고 발목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공 던지다가 못 던지게 됐어요. 어깨 통증이 계속 나와요. 주사도 맞고 재활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쭉쭉 재활해 나갔어요. 지금 제가 수업한 거 플러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 재활 쭉 하다 보니까 많이 컨디션이 좋아서 이제 공 던지기를 시작해보자. 차근차근. 그래서 스로잉 프로그램 들어갔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합에 나가서 두 번째 시합 만에 어깨 통증이 나와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셧다운. 원인 다시 찾자. 의사분은 수술할 거 없다. 저도 의아했어요. 뭐가 문제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요? 얘가 왼쪽 발목을 수술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솔직히 해서 선수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잘못이야. 내가 온몸을 다 뜯어봤어야 돼. 그런데 발목 수술했었다고? 상태를 봤어요. MMT도 떨어져, RM도 떨어져, 싱글렉 밸런스도 떨어져. 와, 미칠 뻔했습니다. 제가. 야, 내가 아마추어구나. 무슨 짓이냐. 어깨 전문이 정말 유명하신 분도 그 선수를 봤지만 발목은 안 봤어요. 근데 나는 봤어야지. 나는 저기 어깨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선수 트레이너예요. 얘가 다시 건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와줄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깨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재활 엄청 들어가고요. 네. 컨디셔닝 들어가면서 어깨 재활 꾸준히 했어요. 네. 그리고 약 2개월 후부터 다시 시합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라켓 스포츠. 공 때리는 애들 어깨 재활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내가 어깨를 다쳤다 이런 스포츠를 하다가 하면 이게 나의 어깨만의 문제일까? 팔꿈치만의 문제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 어디엔가 약점이 있었고 거기서 힘이 빠지고 내가 힘을 전달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어깨를 강하게 쓰는데 어깨가 가장 관절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안 좋아진 겁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온몸의 기능을 살려주면서 어깨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 그게 어깨 재활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번 주 어깨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목 쪽도 있고 다른 뭐 상지 관절도 있을 테고
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한 부위 정도를 선택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제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